건강과학의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총 세 분의 그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 발표자가 한방 기공운동 프로그램 참가 노인의 배경 변인과 특성에 따른 재미와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 분석으로 한국헬스치공협회 양동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노인 간호 관련 과목의 교육 현황 분석이라고 해서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의 강지숙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에 관한 인식과 태도. 그래서 발표자는 아는 같이 수고를 지금 저희 됐습니다. 네네. 네. 제가 발표한 제목은 헬스 지공 운동 프로그램 참가 노인 배경 변인과 특성에 따른 재미와 무림이 자기 주도 학습의 차이 분석.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현대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거龄화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문제들이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개인적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건강한 삶에 누르고자 하는 요구 있지만 건강에 대한 평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79.7세이며 여자는 89.7세로서 건강 수명은 64.4세로서 18.3년의 요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고령화도 되게 심하고 상황을 살펴보시면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거의 한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늘어난 수명만큼 질병이나 부상으로서 고통을 하는 이 시간도 늘어난 거 의미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건강 중재 요인에서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주목하고 네? 화면 내리면서 해야지. 화면 내리서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공 운동은 헬스 치공으로 부르고 있으며 새로운 평성 체육 운동으로서 노인 심리적,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내리면서 해야지. 좀 빨리 해. 네. 내리면서 해야지. 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노인의 건강교육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헬스충 프로그램 참가하는 노인 배경 변인과 특성에 따라 재미와 무리 및 자기주도 학습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자료 처리입니다. 연구 대상은 화면 내리면서 하라니까. 연구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노인보직원 경로당 보건소 헬스지공 프로그램 참가하고 있는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참가자 50명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하였고 평행표본 수술법과 판단표본 수술법에 의해 표집하였으며 250의 설문을 분포하여 유효 응답지 240비매를 최종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연구 결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5개 있습니다. 표 2 보시면 성별에 따른 재미와 무리 및 자기주도 학습 차이는 성별과 재미 병임이 성별과 자기주도 학습에 요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승별과 몰입 요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연령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그 연령과 재미 병인, 연령과 몰입 병인, 연령과 자기주도 학습 모두에서 요의미한 차이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력에 따라서 학력과 재미 병인, 학력과 자기주도 학습 병인 요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력에 따라서 재미하고 몰입 자기주도 학습 차이 보시면 여기 표 보시면 학력과 재미 병인, 학력과 자기주도 학습 병인 요의미한 차이 나타났고 학력과 몰입 병인 요의미한 차이가 없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령 경력입니다. 수령 경력 결과 보면 재미 병인, 수령 경력과 몰입 병인, 수령 경력과 자기주도 학습 모두에서 요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령 횟수입니다. 수령 횟수와 재미 병인, 수령 횟수와 몰입 병인, 수령 횟수와 자기주도 학습 병인 모두에서 요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인기의 승해 주기의 마지막 과정이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의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디지털화 인해 가족과 자녀, 커뮤니케이션 야화와 단절, 건강의 문제, 사별, 고도감 등의 스트레스와 함께 다양한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스 시공 참가 노인들이 재미와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 관련하여 인구 통계학적 병인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병령 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병인, 배경 병인 따라 재미의 요인과 몰입, 자기주도 학습의 가가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수령, 경력, 수령 횟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재미, 몰입, 자기주도 학습 모두의 통계적으로 요의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에 헬스 지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연령별, 경력별, 수령 횟수별 여부 수용하고 이에 알맞는 헬스 지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운동 참가 노인 긍정적인 프로그램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동생 선생님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안인 선생님 거는 화면 좀 내려주세요. 아직 아닙니다. 그 양동생 볼륨 좀 줄여줘요. 거기 볼륨 완전히 끄라고요. 지금 양동생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잘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세요. 우리 외국에서 공부하셔도 유학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컨퍼런스에 나와서 발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좀 발음은 어눌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 한방기공운동 프로그램 참가 노인의 그 재미하고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 차이에 대해서 배경 변인을 특성으로 그 망어바 분석을 실시하셨네요. 자, 우리 양동 선생님 다음으로 이제 그 노인 간호 관련 과목의 교육 현황 분석 강기숙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십니까? 조금만 좀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어떠세요? 얼굴이 위에가 잘 안 나오세요. 왜냐면 이게 제 연구실이 아니고 지금 오피스여가지고 조금 내리셔야죠. 얼굴이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조금만. 예.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 되네요. 이게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게 남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이라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유 화면 먼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저는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의 그 노인간호학 교수면서요. 오늘 발표로 준비한 주제가 노인간호학 교과목에 관한 분석입니다. 밑에 화면을 보시면 그 CCEP라고 건강정보소통연구소 일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건강정보소통연구소는 노인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노인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정보 소통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간호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이 순서에 맞춰서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노인간호의 철학은 WHO가 2003년에 노인간호의 철학적 배경은 모든 사람의 편견 없이 대상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존중을 받고 노화를 질병과 구분하여서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로 규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건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오래 살게 되는데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많아지고 노인에 따라서는 때로는 차별받기도 하고 때로는 보살핌 정도에 따라서 각종의 어떤 노화 질병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을 때 이때 간호사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이 중요해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특히 노인 간호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은 엄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간호에 대한 간호 전공 교과목과의 연계 교육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교육적 멘토 역할이 중요하고 또 노인 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이랄지 자기 성찰을 통한 간호사 스스로의 토론 학습이나 간호 교육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미국 간호대학 협회에서 노인 간호사의 핵심 역량 19개를 제시해 준 건데요. 실제로 노인을 돌보는 노인 간호학을 배우는 예비 간호사들은 이 19개 역량을 제대로 배우고 있을까? 거기에 의문에서부터 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간호의 교과목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미국 간호대학 협회가 제시한 19개 노인 간호 역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간호 교육 내용에 잘 담아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되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은요, 이게 데이터가 1차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간호학 분야에서는 한국간호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간호교육기관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간호교육기관은 총 203개입니다. 그중에 폐교가 된 학교가 2개가 있었고요. 이런 노인간호교육이 확인이 되지 않는 학교가 3개 기관이 있어서 총 198개 간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학의 요강, 입학 전형,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 등등등을 통해서 교과목을 분석해 보았고요. 자료 수집 시기는 2020년 3월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빈도와 백분율 정도만 봤고요. 그리고 수업 계획서가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구해진 것을 토대로 그 19개 노인간호 역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인데요. 일단 198개 중에 185개는 노인간호학이 개설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전공 필수로 된 게 52.92%,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게 44.67%, 이론만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그 185개 중에 91.92%, 그리고 실습만 있는 곳이 43.94%,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곳은 한 반 조금 못되게 42.42%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학점은요. 2학점이 가장 많았고요. 편성학기는 노인이 아무래도 통합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4학년 1학기 혹은 2학기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 미국 노인간호학 그
영양 19개에 있고 없고 등등을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따져본 건데요. 가장 많은 게 1번 항목입니다. 노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태도,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노인 증후군에 관련된 거고 뭐 그렇고 의미 있게 본 게 이제 두 번째 거 노인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관한 그 역량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학교가 일단은 수업 계획서상에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적이고 비강압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것, 또 사실은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 많이 묶여 있는데요. 그 묶는 것을 우리가 억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의 원칙은 억제대의 최소한의 사용인데 그 부분에 관한 교육도 담아져 있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장기 요양 서비스나 이런 보험적인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또한 담아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보면은 저희가 노인간호 교과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론 교육에 비해서 노인간호 실습이 부족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 가면 노인 환자가 굉장히 병원에 많은데 관련된 실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지 않고 실제 병원 현장에 갔을 때의 어떤 실제 노인 간호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그런 의구점이 생길 수 있어서 실습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요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노인 간호 교과목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질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지금 노인간호 교과목이 순전히 질병 중심으로 되다 보니 아까처럼 노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그리고 꼭 필요한 역량이 몇 가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역량을 담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세 번째 결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간호대학 협회가 제시한 노인간호 역량은 미국 간호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노인간호 역량을 규명하고 또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희 세션이 전체적으로 건강에 관한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 현재 노인 간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 하나를 공유해 드리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는 마쳤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뭐 짧고 간단하게 발표를 잘 해주셨고, 노인 간호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19개 간호 역량 기반으로 내용 빈도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빈도 분석이 가장 강력한 분석 방법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198개 간호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대학 요람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갖고 이제 실습 위주냐 그리고 또 어떤 이론 위주냐. 근데 아무래도 이론 위주가 많다고 또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호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도 내주셨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자죠. 발표자 잠깐만요.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에 관한 인식과 태도고, 발표자는 이제 작성자는 안은희 선생님, 이희정 교수님, 이찬우 교수님 다 명지대학교에 계신 분인데 안은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10번 안쪽에 저희가 2시 15분까지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다 한 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분 안쪽으로 한 7, 8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안은희 선생님 발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관리자분이 좀 화면을 좀 다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스크롤하면서 천천히 한 7, 8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가 되고 해야 돼. 본인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과학과 산업학과 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발표 제목은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에 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만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은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건강 문제로 이완되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 만성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의 2020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훼손 수가 증가한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수는 2009년도에는 458만 명, 2012년에는 553만 명, 2019년도에는 634만 명으로 2009년도 대비 1.38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전체 근골격계 질환의 수진자 수는 연평균 4.6%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북목 증후군 수진자 수는 연평균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들의 목, 어깨 통증에 대하여 경락 마사지와 온열 테라피 안에 원적 개선 테라피, 스톤 테라피, 스파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은 그 연구 대상으로 넘어가세요. 시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예. 연구 대상으로 넘어가 중요한 부분만 예, 해주세요. 연구 방법에서 대상자는 지도시의 Y시에 소재하고 있는 B2S 멀티샵의 이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확률 표준 방법 중에서 유목적 표집 방법에 의해 표집하였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10년 이상 B2S 멀티샵의 온열 테라피를 이용하는 참가자와 관리하는 참가자로 구분하였고요.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서 경락 마사지와 온열 테라피에 관한 참가자 4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 1과 같이 경락 마사지 이용자와 관리자를 A 그룹으로 나눴고요. 온열 테라피 이용자와 관리자를 B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뷰의 개방형 질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문헌을 통해 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경락 마사지 그룹과 온열 테라피 그룹에서 10년 이상 이용 및 관리를 진행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중요하게 질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과 전사 작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공 박사님 2분과 통증 완화 프로그램 전문가 1인의 자문을 받고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구조화의 인터뷰의 질문에 대한 크로커와 케이기의 질문에 의해서 질문지 형식을 참고하였고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절차 설명하세요. 연구 절차는 연구 절차를요. 그림을 보기 좋게 싹 올려주세요. 연구 절차는 이렇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문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5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통합적 분석으로서 표 2를 보시면요. B2S 멀티샵 이용자와 관리자의 통증 완화 프로그램 인식과 태도에 대한 그룹별 그룹 인터뷰 결과는
반복적 비교 분석을 통한 개방 코딩과 추코딩을 통해서 4개 영역에서 14개의 주제와 92개의 범주 및 5개의 그룹 간 공통 내용으로 통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표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영역별 기술 분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른 통합적 모형입니다. 그림이 밑에 좀 잘렸습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영역을 보시면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치료입니다. 영역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 완화 프로그램 인식과 견해이고요. 세 번째는 통증 완화 프로그램 가치 평가, 네 번째는 프로그램 개선 및 활용 태도입니다. 주제로는 생활의 불편함,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와 불만, 자각적 증상, 약물 치료가 아닌 자연요법, 심신의 안정의 생김, 시설과 환경, 거주지 주변에서 편리하게 관리, 프로그램 참여 중 불편함, 그다음에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 제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내 공통은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치료에서 생활의 불편함 1, 그다음에 2는 병원 치료 한계성, 보조적 수단 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효과 인식, 네 번째 신체적 통증 완화 효과 경험이고요. 5째는 지속적 연구와 홍보를 통한 긍정적 변화 갈망입니다. 자, 결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반복적 비교 분석을 통해서 4개의 영역에서 14개의 주제와 92개의 범주 및 5개의 그룹 간 공통 내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였고요. 통합적 분석 영역으로 도출된 내용은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과 치료, 통증 완화 프로그램의 인식과 견해, 통증 완화 프로그램 가치 평가, 프로그램 개선 및 활용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식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부적절한 자세로 근육과 골격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뷰티 헬스 멀티샵의 통증 완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경락 마사지와 온열 요법에 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확인하였고요. 경락 마사지와 온열 테라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한 연구물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긍정적 부분 못지않게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양하고 사실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전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3분의 발표를 하셨고요. 우리 관리자분께서는 전체 화면 다 띄울 수 있게 다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63분이 참가하셨거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8분 정도 있어서 지금 세션 2 저희 건강 파트에서 이 건강과학의 융합적 사고라는 주제로 3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3분이. 첫 번째, 중국 우리 요번에 우리 취득하신 양동 박사님이 한방기공운동 프로그램 참가 노인의 배경 변이 특성에 따른 재미와 몰입 및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 간호 관련 과목의 교육 현황 분석이 두 번째 강지숙 교수님. 세 번째,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에 관한 인식과 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딱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자, 유미영 선생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밑에 왼쪽 하단에 음소거를 켜주세요. 본인이. 누구한테 질문을 하겠다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건강과학 산업학과 유미영입니다. 아는이 선생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어,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의 통증 완화 효과에 관한 인식과 태도의 확인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아닌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통증 완화 프로그램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락 마사지와 온열 요법에 관한 기준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두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검증한 연구 결과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을 했는데 각 프로그램의 이용자와 관리자 그룹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부분 못지않게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사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발표 4가지 영역 그쪽을 보시면은 주제 구분에 따른 4가지 영역과 구분 내 공통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뷰티 헬스가 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기존의 미용 관련 산업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경락 마사지와 온열요법 통증 완화 프로그램은 자연요법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통증 완화 프로그램이 긍정적이고 실용적으로 개선된다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이 지금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유미영 선생이죠. 네. 현상학적 연구가 아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금 질문해 주셨어요. 네. 해주셨는데 또 다음 질문 또 하는 동안 우리한테 4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락 마사지하고 죄송합니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을 추출하는 그 현상학적 연구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훨씬 더 실용적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경락 마사지하고 온열요법을 하면은 나 다 좋다고만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추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박균열 교수님, 저기 음소거 밑에 좀 빼주시고. 예, 오늘 그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명지대학교의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회자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되게 이제 철학 윤리학에 있어서 현상학은 소위 그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학문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이런 노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기존의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현상학적 접근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딱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균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의 어떤 판단 중지, 포화 상태까지의 어떤 인터뷰를 해서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양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경우는 어떤 같은 질적 연구지만은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현상 연구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우리 안인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나중에 추후에 그 저희가 이메일을 공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자료도 다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논문 투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컨텐츠 이게 이래다 보니까 참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조절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좀 미리 숙지를 하고 보셔야지 내용들을 관리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의견이 있으신 거는 지금처럼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워딩을 해서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3분 늦게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자,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화면에 다 보입니다. 우리 김한양 선생님. 예. 마이크.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김하나입니다. 아까 헬스치공 발표해주신 양동 선생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헬스치공을 저도 좋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하고도 있는데, 헬스치공을 노인 건강 관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헬스치공 프로그램이 어떠한 실용성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동생. 네, 질문 잘했습니다. 저희 헬스 치고는 현장 적용성은 헬스 치고는 특별한 장소나 이 기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 실외에서 쉽게 혼자 해도 적응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또한 동작은 되게 부드럽게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노인 건강 운동으로서 적용하는 여러 개 연구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용성은 헬스 치공 중국 고유의 기공 운동의 형태화되는 남녀노소의 누구나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건강 운동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지금 헬스 치공 관련해서 현장 적용성하고 실용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헬스 치공 자체가 중국 표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어떤 기공 운동이고, 그리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이게 또 노인들의 어떤 여가 활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2시 16분이고요. 또 다음 저기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 파트에서 프로텍션 컨버전스 지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간단한 발표를 했습니다.